정부가 쌀 직불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쌀 직불금을 받는 상한 면적을 20헥타르로 낮추고 경작 규모가 작은 영세농에게는 면적과 관계없이 직불금의 일정액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농협을 중심으로 민관군이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이 94%에 달했습니다. 80%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은 실적입니다. 창녕 장척저수지 인근에서 올해 첫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특히 창녕 우포늪은 국내 대표 철새 도래지인 만큼 방역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쌀 직불제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면적에 비례해 쌀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 방식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쌀 직불금을 받는 상한 면적을 30헥타르에서 20헥타르로 낮추고 경작 규모가 작은 영세농에게는 면적과 관계없이 직불금의 일정액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박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영세농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쌀 직불금 일정액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쌀 직불금 배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쌀 직불제는 경지 면적에 정비례해 지급됐는데 그렇다 보니 벼 재배 면적이 넓은 농가에게만 직불금 지급이 집중돼 왔습니다. 지난해 벼 재배 면적 10헥타르 이상 농가의 고정 직불금 평균 수령액은 0.5헥타르 미만 농가의 58배에 달했습니다. 또 벼 재배 면적이 20헥타르를 넘는 농가는 전국적으로 약 2천 가구에 불과하지만 0.5헥타르 미만의 영세농 비율은 50%에 육박합니다. 쌀 직불제가 면적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탓에 농가 소득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겁니다. 정부는 쌀 직불금 배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 상한 면적을 기존 30헥타르에서 20헥타르로 낮추는 대신 경작 규모 0.5헥타르 미만 영세농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쌀 고정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가칭 농지 직불제로 통합해서 쌀 중심의 농업 생산 구조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두 직불제를 합치면 품목 간 이동이 활발해져서 농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NBS 뉴스 박동민입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마다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큰 경북에서는 농협을 비롯해 민관군이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훑고 간 피해 현장. 농민들은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고 논밭에 순식간에 들이닥친 물을 빼주고 시설물을 손보면서 단단히 동여맵니다. 피해가 심했던 경북과 경남, 전남, 제주 지역에는 민관군이 긴급 투입됐습니다. 특히 경북 영덕에는 10일까지 5,2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봉사자 가운데는 군인, 경찰 등 공무원은 물론이고 생업을 잠시 뒤로 하고 온 개인 사업자, 다른 지역에서 달려온 주민들도 있어 농민들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드러낸 모든 제품들 처리한 이후에 가장 시급한 부분들이 이재민들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저희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도배, 장판, 전기, 보일러, 수도 이런 생활용품들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가구에서 일단 응급 복구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고성에서는 경남도청 직원들이 비닐하우스 안 두둑 쌓기, 주변 배수로 정비 등 일손을 도왔습니다. 전남에서는 도청 측이 영암군 간척지를 방문해 농가 피해를 살폈고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는 제주시 용암동과 에어랩에서 침수 가구에 대한 복구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협도 발벗고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경북 농협지역본부 봉사단은 영덕군 강구면 일대에서 침수된 농가주택의 피해 복구를 긴급 지원하고 각종 농업시설의 복구를 도왔습니다. 또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에게 쌀 210kg을 전달했습니다. 전남 농협지역본부 또한
광양의 애호박과 양상추 농가를 찾아 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밖에도 농협은 벼 수확 작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물에 잠긴 벼를 미국 종합처리장을 통해 특별 매입하고 땅에 떨어진 과일은 가공용으로 최대 3만 톤 수매키로 했습니다. 피해 농작물에 대해서는 손해평가를 거쳐 보험금의 50%를 농가에 우선 지급할 방침입니다. MBS 뉴스 김아영입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벼 쓰러짐과 과수 낙과 피해가 이어졌고 시설 농가는 한 해 농사를 망쳤다며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서영 기자입니다.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한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휩쓸고 간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입니다. 비는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었지만 강풍은 여전합니다. 강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영덕 지역 이재민들은 낮에는 침수된 시설을 복구하고 밤에는 대피소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전국에서 피해를 입은 논이 5,400헥타르에 달하는데 이 중 경북 지역에서만 1,500헥타르에 달하는 논이 유실되거나 물에 잠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한창 무르익어야 할 벼가 모두 쓰러진 건 물론 흙탕물로 쑥대밭이 된 논을 바라보는 농민들은 막막하기만 한 심정입니다. 정부에 이제 우리가 막 수모를 하지 않는겨. 수모를 하면 이거는 수모를 안 받아줄 것 같아, 올게. 살도 이게 많이 뻗진단 말이야. 방아 수모를 해가지고 방간에 도장간에 가면 이거 찌면 동가리가 다 난다, 살이가. 농민들은 태풍이 지나간 후 쉴 틈 없이 수해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논밭을 비롯한 과수 피해뿐 아니라 산에서 내려온 토사로 인한 피해도 극심합니다. 수해 복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 태풍에 물이 이만큼 차바퀴 위에까지 물이 차갖고 산에서 토사가 늘어와갖고 하천이 다 막혔어요. 그거 지금 퍼내는 작업하고 있어요.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온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가는 양수기를 총동원해 물을 퍼냈고 지금은 집 전체가 텅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뭐 물이 갑자기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나가니까 이까지 채더라고. 여기까지 채가지고 나가는데 나가 겁이 나가지고 조심해가 땀 붙잡고 그래 걸어 나갔다 했겠네. 그래 나가 집에 못 돌아왔지만 거기서 계속 자고 먹고 거기서 복구는 안 됐지. 한 일주일 앞으로 일주일 있어야 돼. 주택 복구와 이재민 안전조치, 응급치료가 완료된 뒤에는 농업시설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최서영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이 마감됐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행계획서 제출률은 94%로 80%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실적입니다. 오주석 기자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4만 2천여 가구. 당초 제출률이 80%를 넘기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낸 데에는 정부와 농협, 축산단체 등이 힘을 모아 추진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적법화 과정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이 중심이 되어 평가를 한 뒤 농가별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이 최대 1년까지 부여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현장 문제를 해소하는 등 적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적법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장 14일 안에 각 지자체가 이를 평가하고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해야 하는데 대상 농가의 상당수가 이행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제출했기 때문에 평가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또 농가가 이행 기간을 부여받더라도 실질적인 적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건폐율 초과와 소방시설 미설치, 이격거리 등 총 16개에 달하는 위반 유형에 따른 유형별 대책 수립과 함께 지난 7월에 확정된 37개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 전수조사에 나서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S 뉴스
오주석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대규모 축사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법의 울타리 안으로 무허가 축사들을 들어오게 하려는 건데 경기 지역 무허가 축사 10곳 중 한 곳은 이를 위한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요구하는 기준을 따르고 싶지만 농가들도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주의 한 축산농가. 농가 주인 A씨는 1,000만 원을 들여 만든 비가림 시설을 갑작스레 철거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허용을 해줬잖아요. 어쨌든. 그럼 이거를 지금 현재 있는 것만큼은 적법을 해줘야 된다. 그냥 지금 신규로 뭘 짓는다든가 이런 거는 제한을 해도 좋다 이거지. 답답함을 느끼는 건 A씨뿐만이 아닙니다. 건축법과 환경법이 까다로워 기준을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적법화를 진행할 경우 해당 시설을 요구사항에 맞게 재공사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해서 농민들은 부담을 느낀다고 호소합니다. 뭐 많이 들어간 사람은 몇 천만 원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도 한 1,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뭐 걸려서 뭐 폐업하라 그러면 그냥 폐업하고 말지 뭐 그리고 보상금 뭐 벌금 다 내면서 이거 정상화할 필요가 있냐 지금. 내가 해도 뭐 10년 안짝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정부는 농가들의 사정을 알지만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가축분뇨법을 개정을 해서 2014년에 충분한 유예기한을 주었어요. 다 국민들 의견을 듣고 축산단체 의견도 듣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했죠. 그래가지고 3년, 4년 정도의 유예기한을 주었습니다. 농가들이 제출한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각 시군에서 평가합니다. 그 후 적법화 여부에 따라 사용 중지나 폐쇄 명령이 결정됩니다. 경기 지역 무허가 축사 500여 곳은 계획서를 내지 못해 폐쇄를 눈앞에 둔 상황. 특히 포천은 농장 10곳 중 9곳이 무허가 축사인데 그중 60% 이상이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창녕 장척저수지 인근에서 올해 첫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특히 창녕 우포늪은 이 저수지와 10km 이상 떨어져 있긴 하지만 국내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인 만큼 방역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창녕에서 올해 첫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창녕 장척저수지 근처 농경지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 검사 결과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철새 도래 경보가 발령된 지 닷새 만입니다. 농식품부는 장척저수지에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류 예찰 지역으로 정하고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인근에서 가금류를 사육하는 235개 농가에 이달 27일까지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소독과 차단 방역도 강화됐습니다. 철새라는 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제 그 특정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그 먹이가 있는 이제 저수지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논에서 그 분변을 채취해서 그래 됐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도 뭐 저희가 충분히 소독을 시키고. 그동안 AI와 구제역 등으로 취소와 연기를 반복했던 지역 축제는 이번에도 비상입니다. 당장 이번 주말 예정된 비사벌 문화제도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경찰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경남에서는 AI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가금류 24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수 지역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통계청의 조사 결과 전국 299개 시군구 가운데 전남 보성이 지난 2016년에 이어 2년째 장수마을로 나타났습니다. 최다혜 기자가 전합니다. 전남 보성군 회천면.
마을의 유명한 장수노인 마금조 어르신 댁입니다. 올해 104세를 맞은 마금조 어르신은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기도 좋고 날리기도 좋고 그렇게 많이 덥지도 않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 군구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100세 이상 장수인이 가장 많은 곳은 전남 보성으로 그 숫자가 55.9명에 달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경북 예천이 41.6명, 전북 순창 41.3명, 경북 봉화 35.8명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16.9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강원 12.6명, 전남 12.5명, 전북 11.7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장수인 비율이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4.0명에 그쳤습니다. 한편 2017년 전국 100세 이상 전체 장수인 수는 3,908명으로 4,000명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00세 이상 인구를 공식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1990년보다 8.5배 늘어난 수치로 우리나라 장수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파프리카와 양배추 등 도내 고랭지 신선 채소들이 속속 수출길에 오릅니다. 대만의 수입 시기가 도내 고랭지 채소 생산 시기와 맞아떨어지면서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강현 기자입니다. 횡성군 강림면 해발 500m에 자리 잡은 준고랭지 밭입니다. 가을비를 맞아 깨끗하게 씻겨진 속이 찬 양배추가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재배하는 양배추는 전량 계약 재배로 대만으로 수출됩니다. 지난해 6.6헥타 면적에서 10억 원 정도의 수출고를 올렸습니다. 한국 농산물이 깨끗하다는 인식과 함께 미국에서의 수입은 물류비를 증가시켜 가까운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대만의 신선 채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잦은 태풍과 고온 등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수요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이 강원도의 고랭지 채소 생산 시기와 맞아떨어져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오고요. 그리고 태풍에 이어서 굉장히 고온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엽채류 생산하기에 좀 어려운 조건이 되는 거고. 수출 물량도 해마다 늘어 2016년 2만 4천 톤에서 2017년 3만 3천 톤이 대만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수출 작물도 양배추와 상추, 파프리카 등으로 다양해졌습니다. 현재 수출하는 양배추는 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품종으로 대만에서 종자를 전량 수입해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 도농업기술원은 우리나라 품종 가운데 대만 현지인이 좋아하는 품종을 골라 희망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학교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육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2개 업체는 축산물 표시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고성군이 2018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선불형 카드 31만 원을 지원하는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평택에서 올해 첫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병원 치료 중인 70대 여성이 일본 뇌염 환자로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뇌염은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사망률이 20%에서 30%에 이르는 바이러스입니다. 이천 우무실 마을과 부레미 마을 두 곳에서 친환경 메뚜기 잡기 축제가 오는 13일에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메뚜기 잡기를 비롯해 떡매치기, 물레와 탈곡 체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